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밤에 잠을 좀 설칩니다. 저기 유튜버 조회 조작. 아, 그렇죠. 이거 저 확인하시는 조작범들 잡는다고. 옛날에는 10시 반에 하더니만 이제는 막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시 반에 1부부터 5부까지를 쫙 빼더니만 요즘은 11시 반에 빼기도 하고 12시 반에 빼기도 하고 또 1부만 빼고 2, 3부는 또 심야에 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3시간, 4시간 세워놨다가 또 막 랜덤으로 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캡처해서 뭐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 거하고 제 거하고 다 합쳐서 곧 이제 이 정거를 취합해서 그렇게 이제 유튜브 측에 제가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답변이 안 오면 MBC 앞에 갔듯이 좀 찾아갈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은 그렇게 확인하시느라고 수면이 부족하셔서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또 아침에 일찍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잘 쉬셔야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으니까 한 10시 반부터는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제 이 주간 조선에 기자분이 전에 찾아오셔가 이야기하길래 내가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여드렸더니만 본인이 이제 지난주 아마 그 목요일 날 밤에 안 자고 저하고 이제 각자 이렇게 그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날 밤에 또 기자들이 하필 기자분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가 조작을 안 하고 한참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도청까지 하나 12시 40분에 쫙 빼요. 아, 그래요? 평소보다는 2시간 늦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보내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문자가 와 있어요. 아이, 쟤도 자기도 봤다고. 그래서 이제 주간조선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 물었지 않습니까? 답이 좀 걸작이죠.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진짜 어제 제가 국회에 제가 오늘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국회 대북 밀무역 토론회가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뉴스 브리핑이 이제 독자 중계한다고 갔는데 그것도 제가 딱 말을 하는 순간에 화면이 딱 가버리더라고요. 생방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틀림없이 오늘 순탄하게 진행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녹화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별도로. 그 주말에 이제 오늘 나가는데 막 딱 기대를 한치도 배반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황장수가 뭐 피해망상이다. 그거는 뭐 지나치게 막 그러니까 또 자기가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한 만큼 유튜버가 빼는 거다. 별의 놈들이 다 있어요. 황교안을 비판해서 또 안 줄어드는 걸 자기가 그래 느낀다. 자, 이제 뭔 말을 할 것인가 이제 언론에 내가 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유튜버라 그러면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방송국이나 언론사를 차리려면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버가 깔아놓은 플랫폼 안에 누구든지 크리에이터로서 채널 사업자로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걸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이 목소리 말할 권리 또 개인의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민주화되는 것들을 그렇죠. 소통, 개인 소통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이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거를 유튜브에서도 모르는 모양이죠. 저걸 만든다고 들어간 돈이 수십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우리나라 한국만 이상한 유튜브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 해커들을 동원해서 권력이 해커들에게 이런 온갖 일들을 하청해서 시키고 뭐 해외에 뭐 쏴준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에 관련된 그런 이 사람들의 존재도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정체불명의. 드루킹처럼. 제이 드루킹 사건 같은. 옛날에 드루킹은 선거 때 한 개 뭐 시켜주겠다고 반대급부로 뭐 하나 던져주겠다고 해서 했지만은 뭐 이제야 뭐 그런 놈은 없을 거고 돈 받고 하겠죠. 그러겠죠. 문정권한테는 그때그때 돈 안 받으면
그렇죠. 네. 안 되게. 근데 어제 딱 봤어. 내가 어제 거기에서 국정원을 비판했거든요. 네, 대북 네, 밀무역에. 네, 혹시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딱 그러는데 딱 날아가. 제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더만 제 말하려고 하는데 딱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국정원이 저거하고 관계 있다고 지금 자수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국가를 할 수 있느냐. 과거에 보면 뭐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도청부터 시작해서 네. 각종 그렇죠. 사찰을 네. 하는 것과 지금 이게 일종의 그렇죠. SNS 시대의 사찰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내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확인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유튜브가 아무리 갑이고 제가 상을이라더라도 이거는 이런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예, 예.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예,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그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인터넷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다 검열하고 사전 검열하고 소통을 막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중국의 그 웨이보인가요? 웨이보. 거기서 무슨 그 반중에 대한 이야기, 뭐 반 시진핑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공안이 그냥 탁 낚아채버리고 예. 차단하고. 그런 사회, 그런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그 차단하고 그 전 단계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이런 소통이고 자기 의견의 그 자유로운 발표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검열해야 되는 세상, 예.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또 검열 받는 세상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제가 지금 느끼는 분위기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네. 전체주의적인 통제사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24시간을 이 압박을 받고 살아요. 네. 오늘은 누가 날 또 어떻게 매도했을까 허위사실로. 네, 네. 또 오늘은 제가 하는 유튜브에 어떻게 장난이 들어올까.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이 불편함들이 하루 종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 소장님 건강 주의하시라고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예. 그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말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말라 죽이려는 놈을 상대로 그것도 저기 눈앞에 보이면 고지가 저기다 해서 싸우면 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저기 나를 지금 죽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신이 드는데 그래서 뒷골이 땡겼어요. 지금 이거 저기 이 냉찜질 이 목에 지금 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대중들이 이게 지금 국가의 독재 권력이 벌이는 이 무도함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대중이 방치하면 나중에 이제 자기 앞에까지 당연하죠. 순서가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100%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대중들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벌이는 이런 불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그때그때 깨어 있어서 투쟁을 해야 살아남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뭐 그런 거는 항상 있었다거나 안 그러면 뭐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안이하게 바라보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뭐 이런 게 불법 유통됐다 기사가 있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나볼릭이라는 거는 이제 그 근육을 만드는 게 아나볼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합성되는 게 아나볼리즘. 근육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해체되는 거는 카타볼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볼릭 하니까 형용사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이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많이 수업해서 이렇게 그 혈액 약물
그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라든지 도핑 테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 몸짱이 어느 순간 유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빨리 몸짱이 되고 싶은 그리고 근육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그때 이게 먹기 시작한 게 유행하기 시작한 건 한 2000년, 90년대 일반 사람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후반쯤일 것 같은데 90년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요즘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가루 안에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 있는 파우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 파우더는 생산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어디서 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그 운동하면서 헬스클럽 다니면서 이렇게 저기 뭐냐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이제 약 정제로 되어 있는 거를 그게 불법이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게 불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그럼 근데 약을 이제 어떻게 구해요? 외국에서 사가지고 온다거나 외국에서 대량으로 뭐 주문하는. 한다든지 원료를 가지고 여기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헬스클럽이 그 유통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절대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아예 입이 안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실제로 나온 게 한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그때쯤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하고 그 동구권 소련하고 이제 그 운동선수들도 경쟁이 붙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운동 능력을 키우는 근육 양을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면서 연구를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면역 억제제로서 제가 그 수술을 하고 그 저항을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그건 좀 다릅니다. 또 그때도 스테로이드를 맞았거든요. 그건 좀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것들 먹어도 얼굴이 형태가 변하고 그다음에 이 상반신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 같고 그러던데. 그거는 전혀 좀 다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거든요. 이거는 근육용 스테로이드라. 이거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원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이랑은 좀 틀리거든요.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나중에 50년대에 테스토스테론만 뽑아내서 주사를 만드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근육량만 늘리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효과는 적으면서 근육을 더 많이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무정자증, 또 고환 위축 이런 거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타는데 그리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남성 호르몬 유사하게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안 만들어요. 그걸 고안에서 안 만들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안 만드는 거죠, 몸에서. 그런 게. 그래서 한번 어느 기간 이상 복용을 했을 때는 그게 정상이 평생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해가 몸이 이런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고환은 위축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 겉으로는 남성성을 상징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그렇죠. 고자가 돼가는 거네. 네. 참 발기부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끊잖아요. 그럼 금단 증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다시 먹는 거죠. 지금 운동 선수들은 전부 도핑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를 다 조사하잖아요. 네, 조사하죠. 옛날에 미국에 보면 이 홈런왕 한 명 있었잖아요. 네,
이름 뭐더라? 그 기억이 잘 안 나. 예, 그 사람 그 약물 그 약물 복용으로 뭐 홈런 네. 경력까지 다 네. 박탈돼 버리고 그렇죠. 그냥 사라져 버렸죠. 메이저리그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핑 테스트로 관리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마저 이게 몸짱 되는 게 유행하면서 그거를 많이 사용해서 지금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그 남자들 사이에 무정자증이 늘고 있고, 성적으로 임포턴스가 오는 환자들도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사회에 요즘 보면 뭐 머슬이라고 네. 그 옛날에 우리 때 육체미라고 이야기하던 네. 그 머슬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PT라고 피지컬 네, 트레이닝 네,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가게 되면 일단은 뭐 대회 나가고 경쟁하고 또 잘 남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고 하는 부분에 대부분 그런 빠져들어서 분들이 그 약을 쓰는 대가로 거죠. 먹는 것도 조절하고 뭐 굉장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쉽게 된다면 그 유혹에 빠져들기가 예.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아예 시작을 안 하셔야 돼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어떤 증세가 생겨요? 그런 게 생기죠. 남성 털이 많이 나온다든지. 남성성이 부각이 돼서 예. 그 여성의 성기의 모양도 조금씩 바뀌죠. 예, 심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 중에 예. 클라이토리스가 커지죠. 예, 그러겠죠. 그게 그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제재니까. 예. 그리고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좀 저음화되고. 그 참 조심해야 되겠다. 예,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시작을 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너무나 여러 군데 헬스클럽에서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도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그 업종이 경쟁 업종 아닙니까? 길에 가서 나눠주는 전단지 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자기 몸의 외부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 모습, 우리 몸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근육이 부풀려 있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심하게 처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다 꺼져버리니까 예. 쭈글쭈글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할 때 남을 보여주기 위한 운동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지 마시고 자기의 내면의 정신 건강과 자기 자신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특히 듭니다. 헬스 해가지고 몸에 용 같은 거 그려놓은 분들 예, 예. 나이 들면 그 용이요 지렁이처럼 쭈글쭈글해져 버립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신 같은 거 이 트레이닝하고 하면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 몸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참 그렇다고 무슨 뭐 또 용을 다시 그릴 수도 없잖아요. 있는 거 지워버리고 지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러고. 지우는 게 그거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큰 거 그리지 말고 작은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알고 안 보이는데 그려가 나중에 쭈글쭈글해져도 예. 데미지가 없도록 하는 게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권이 네. 거의 반일로 국민들을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요. 이게 딱 구도가 그러니까 전체주의 구도 비슷한 거거든요. 예. 어떤 뭔가의 상징적인 아, 점이 아. 막 유대인. 예, 예. 옛날에 히틀러가 나치, 유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공적으로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모으는 거거든요. 예. 딱 하는 짓이 예. 민주주의 정권인가 과연 이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반일 감정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경제 보복
특위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경제 침략 특위로 이름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어떻게 경제 침략 특위로 이름도 더 그걸 정서를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반일 정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도 더 호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측대로 이 그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의 정치 그적인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일본과의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게 그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이 제일 직격탄을 맞을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계속 그 도산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고 일본이 지금 실수했다. 우리가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일본이 오히려 더 피해를 더 많이 본다라는 식의 느낌을 갖게 그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야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심각하다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대북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입되는데 일본이 더 많다라는 뭐 그런 발표들 그것도 엊그제 이제 국정원장이 북한의 밀무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쳐닫고 있다가 국회 나와갖고 기껏하는 게 일본에 알려줬는데 뭐 배가 밀무역에 관계한 4척이 일본을 드나들었다는데 최근까지 한국에도 2척이 드나들었어요.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게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터져놓은 김정은이 그 벤츠, 그 벤츠 600, 그 메르세데스 벤츠 600S, 풀만 가드. 그 풀만 가드라는 게 풀만이라는 그 방탄 차 만드는 공장에서 그 한 10억도 넘어가죠. 그러겠죠. 그 차를 근데 작년에 문재인이가 9월 18일 날 갔을 때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한 것도 풀만 가던데. 그거는 또 딴 거고. 이거는 10월 달에 도착했대, 10월 말에요. 근데 진짜. 저게 아주 차 수직 강의 모양이요. 풀만 가드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롤스로이스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풀만 가드가 부산항에 들어와가. 결국 일본의 오사카 들러서 부산항에 와서 갔는데. 그 네덜란드부터 그걸 다 관계한 놈이 한국 놈이에요. 송씨라는 성을 가진. 회사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게 부산항에 왜 들어와 갔을까 지금 큰 의문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대 문 정권이 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거기에 무슨 뭐 불매운동 하자고 뛰들어오고 뭐 하는 것들 다 권력의 앞잡이네. 이제 뭐 보니까 자영업자 단체를 하나 만들었더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나치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의원 위장 단체들 만들고. 그래서 막 걸기대회 하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 태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언론 시켜서는 또 뭐 우리 돈 100만 원 해도 안 판다 뭐. 일본 맥주. 아사히 맥주 한 잔에 100만 원. 정말 이 유치한 일에 같이 춤을 추고 싶냐. 그런데 한국당이 어제 또 황교안이가 또 그거 최고위원 뭐 중진 연석 회의에서 또 그 말을 했어요. 정권에 지지한다 일본에 뭐. 내가 보고 철학이 없으면 왜 정치를 할까 참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황교안 씨를 그 전에 지지했던 분들도 이번 일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일 감정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 황교안 씨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그 토착의 왜구로 몰려서 완전히 짓밟혀질까봐 그쪽에 붙은 건데 이렇게 되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유치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은 동경 가서 살아라는 유시민의 말. 그러면 문재인은 평양 가서 살아야 됩니까? 지도 그러고. 그렇죠. 베이징 가거나. 정말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베스트셀러를 그게 뭐 책이 내용이 어떻든 허접하든 뛰어나든 그리 팔았으면 사회적으로 발언해 보면 좀 논리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지식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포기한 것 같아요. 참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한쪽으로 막 몰아갈 때 지식인이 해야 될 역할은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지식인이죠. 이게 광적인 민족주의는 항상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1차 대전을 발발시킨 것도 그 황태자가 네, 사라예보 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당시 오스트리아의 그 이 간접 통치 지역이던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네. 그 수도인 사라예보를 뚫렸는데 거기서 이 아주 이 뭡니까 세르비아 네, 세르비아 민족주의 이 저항 단체들이 그 황태자를 저격을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때 1차 대전이 터지기 전의 시대를 광적인 쇼비니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민족주의, 네. 애국주의 네.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네. 결국 전 세계 전쟁으로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나 뭐 또 무솔리니도 그런 거고 그렇죠. 일본도 그게 그런 다 거고 연결이 되죠. 2차 세계대전. 예. 그래서 이게 이 광적인 쇼비니즘을 갖다가 정상적인 사회일수록은 이걸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지식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대중을 되겠죠. 몰아넣어 가려는 걸 좌우 지식인들은 그걸 말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보면 이 배웠다는 것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 남의 편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광적으로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예. 절대로 선한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절대로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네. 그리고 이성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결국 생각한 거는 이제는 이제 민족주의를 가입표했잖아요. 그때 당시 민족주의 더 이상 민족주의라는 거는 내세우지 않고 각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그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사상들이 주류가 바뀌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부분들을 이제 해체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해체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이야기들이 지금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김현종이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국채 보상운동을 주장하고 또 양정철은 건모으기를 이야기하고 조국은 무슨 죽창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병자호란 때 무슨 위정 척사운동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국민들을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저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이 왜 지금 이 상황이 나와야 됩니까? 국채보상운동에서 우리가 국가를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리고 죽창가를 부르는데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안 받게 됐습니까? 오히려 식민 지배 당할 일본군 청일전쟁을 유발을 했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이.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역사적으로 아까 좀 전에 우리 황 소장님께서 병자호란 이야기 하셨을 때처럼 일본과의 경제 지금 전쟁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청나라 우리가 병자호란이 생각이 나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실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사대하면서 청나라를 후금을 후금을 배격하는 정책을 취해가지고 병자호란을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송파 삼전도에서 3배 구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민족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경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일본과 상대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일 협정을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거 약속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마치 양떼들 몰고 막 모으는 사냥개처럼 이렇게 지식인들이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참 이 나라가 지식인인지 그야말로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권력의 그냥 끈앞풀들이 돼버린 건지 네. 이렇게 무도하게 이제 국민들까지 다 강요하고 함대로 몰아가려고 하고 언론들이 가장 나쁜 게 네. 요즘 나서서 바람을 다 잡아요. 언론들이. 네, 그러니까 마치 현실이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전쟁하면 마치 이길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하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은 인조가 그때 인조가 청나라에 했던 거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세월이 가보면요. 다 좀 멀지 않아서 이제 밝혀질 건데 지금 이런 데 휩쓸려서 잘못 처신하면 나중에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노무현 정권 때 노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무너지고 네. 또 자살하고 하니까 노빠라고 말 안 하고 다 숨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숨어서 어떻게 반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에 휩쓸리지 말아야 해야 될 건데 이제 또 문재인 노원이 또 문발을 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데 맹목적으로 휩쓸려들면 그 나중에 참 그렇죠.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죠.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그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좀 그 냉정하게 보시면 그 글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불매운동하면 더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일본이 불매운동하면 더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전부 이럴 때일수록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